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됐지만 승부처인 경합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개표가 지연되면서 어떤 후보도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우편 투표 개표가 합쳐지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맹렬하게 추격해 지금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 현재 개표 상황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23개 주에서 승리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개 주 승리로 선거인단 224명에 도달했지만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등 경합주 6곳 가운데 상당 지역에서 승리하거나 앞서면서 전체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새벽과 달리 오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격차를 좁히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부 경합주인 쇠락한 제조업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 역전을 하면서 각 주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과 같은 우위를 유지한다면 최종 승리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돌아가며 특히 조지아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주를 추가 탈환할 경우에는 이보다 당선 확정이 더 앞당겨집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을 다시 되찾아오거나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이기고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펜실베니아까지 지켜내야 당선권에 머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승리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 주들은 우편 투표 등에 대한 개표까지 더해 최종 결과는 하루 이틀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편 투표 등의 개표가 더딜 수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 it wa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과 지지자들이 모인 새벽 백악관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And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The results tonight have been phenomenal.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선거일 후 우편 투표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해 대선 후 강한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는 서로 연설에 나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경합주 승리를 자신하며 사실상 재선 승리를 주장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로 가는 여정에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을 넘긴 시간 이미 트위터를 통해 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새벽 2시 반쯤 지지자들이 모인 백악관에서 유권자 수백만 명이 투표를 해줬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결과가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have come out in record numbers. This is a recor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o support our incredible movemen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합주인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오하이오, 텍사스에서도 이겼고 조지아 승리도 분명하다면서 바이든 후보가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에서도 큰 격차로 이기고 있다면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선거일 이후 우편 투표 개표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벽 4시 이후 어떤 개표 결과도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우편 투표 개표 등 끝까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 it was going to take a while. 바이든 후보는 또 애리조나주 승리를 강조하면서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러스트벨트 지역 개표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We're confident about Arizona. That's a turnaround. We also just called it for Minnesota. And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모든 개표가 끝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은 당초 예상을 깨고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다수당 유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4일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유지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개표 결과에서는 민주당의 의석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m very, very proud of the fact that tonight, relatively early, we are able to say that we have held the House. 하원은 이번 선거에서 2년 임기의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하원 선거에서 추가로 40석을 확보하면서 현재 하원 435석 가운데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7선에 성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And Kentucky, I'm humbled and grateful that you've rehired me to keep fighting for your families and serving our Commonwealth for the next 6 years.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콜로라도주에서는 북한 문제에 앞장서왔던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패배해 낙선했습니다. 임기 6년의 상원 의원은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35명을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합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다수당 수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 개표 상황으로는 공화당이 근소하게 민주당 의석수를 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은 76% 개표가 완료된 뉴저지 3선거구에서 55%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마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는 56% 개표 완료 상황에서 58.3%의 득표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공화당의 영김 후보는 88% 개표가 완료된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200여 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역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공화당의 미셸 스틸박 후보와 민주당의 데이비드 김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재 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4년 전 대선에 이어 또다시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의 관측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가 84% 완료된 4일 현재 조 바이든 후보는 전국 49.9%의 득표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1.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펄러틱스가 투표일인 3일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7.2%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또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도 전국 평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8.6%포인트 차 안팎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뿐 아니라
주요 경합주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지난 대선에 이어 올해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게시한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주의의 우수성과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미국의 민주주의 실행을 보게 돼 기쁘다며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지도자는 미한동맹을 중시하고 향후 굳건한 관계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군사,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가치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친구 가운데 하나라며 양국 간 강력한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과 고가의 미술품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만수대 창작사를 주요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 정권 산하 미술 창작 단체로 외화벌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만수대 창작사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고가 미술품 시장에 허점을 악용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해외 국가의 동상을 제작하거나 미술품 수출을 통해 미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 만수대 창작사 작품이 중국 베이징과 홍콩의 미술관에 전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등과 같은 테러 지원 불량 국가들과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통해 현금과 가상화폐 등 자산을 교환해 제재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선 특집으로 보내드린 VOA 모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